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10월을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아쉽지만 11월을 맞이하는 기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바쁜 연말을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죠. 연말이 오기 전에 지난 가을 속에 우리 함께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한 번쯤은 바쁘고 힘들거든 다 내려놓고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을 놓아두고 한 걸음 뒤로 서서 사색하며 지켜보는 것도 때로는 괜찮을 듯한데요. 혹시 쫓기듯 살아온 지난 한 해는 아니었는지 뒤를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산으로 바다로 떠나서 마음껏 세상을 향해 다 쏟아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도 또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내보는 11월의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편하게 쉬어가는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사람들은 점점 냉담하고 매정하게 변해갑니다. 그야말로 정이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모른 채 합니다. 당연히 갈수록 더욱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돌아설 때 우리는 우연처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리치너는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그의 마을은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해온 곳으로 그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근처 산으로 올라가 사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 쪽에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그곳에 꼭 가보리라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사냥총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산을 헤집고 다녀도 멧돼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곧 출항을 나가야 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함과 실망을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 소리였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찾아간 곳에는 과연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어떻게든 늪을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이젠 겨우 머리만 내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외의 수확에 마냥 기뻐하며 재빨리 멧돼지에게 총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고 기다란 물체가 무엇인지 알 리 없는 새끼 멧돼지는 그저 애처롭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멧돼지와 눈이 마주친 그는 움찔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총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어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고리를 멧돼지의 목에 걸고 조심스레 멧돼지를 끌어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새끼 멧돼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출항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그는 땅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변명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해안가를 쳐다봤습니다.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파도가 그가 살던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인도양의 쓰나미가 그의 마을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리치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체에 살았습니다. 본디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그는 오히려 멧돼지를 구해주다가 산을 내려갈 시간을 놓쳤고 그 덕에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멧돼지를 구한 것인지 멧돼지가 그를 구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만약 그가 멧돼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국 행운은 사랑의 마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한 힘껏 자신이 가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향수와 같아서 뚜껑을 열기만 해도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 다른 사람을 적시고 또 자기 자신을 적십니다. 루이스는 플로리다 자선회의 직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면접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 문화지식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장 안은 답안을 작성하는 소리만 들릴 뿐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나이 어린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시험 감독관에게 다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 펜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펜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런, 나도 펜이 없는데 어쩌죠? 감독관은 잠시 곤란해하더니 시험장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분의 펜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기 이분에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펜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걸 쓰세요. 그렇게 작은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루이스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나온 덕에 누구보다도 시험을 잘 치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선회 측에서 공개한 합격자 명단에는 루이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차분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펜이 안 나온다고 한 여성이 있었죠.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지원자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베풀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소동을 일으킨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펜을 빌려준 그분을 최종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일입니다.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만이 당연하게 사심 없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해내기는 벅차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얻은 행운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운이 생기거나 불행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그것을 베풀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선사할 것입니다. 느리게 더 느리게에서 준비했습니다. 흔히 많은 소설가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설이나 책을 쓸 때 계속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사랑에 빠지게 할지, 무슨 일을 당하게 할지, 또 이별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을 내어야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무수한 선택을 해야 그 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아니 한순간 한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그 선택에 후회하지는 않았는지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우리의 의지니까요. 비록 시간이 지난 후 후회나 반성이 있더라도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는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선택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